안녕하세요. 브레인 트리트먼트 센터 코리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기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전문가와 병원을 찾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많은 부모님들은 불안함을 느끼는데요. 저 또한 그런 부모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가 치료받아야 할 시기는 점점 늦어지는데요. 자폐가 의심된다면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할까요? 2017년 제 인생에 새로운 별이 태어났어요. 보통의 아기들처럼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 보여줬는데요. 돌쯤 지나서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런 의견을 준 어머니였어요. 아이가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진공청소기 바퀴만 보면 이렇게 계속 돌리고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가 신경이 쓰여서 아내에게 어머니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자기 아기이기 때문에 잘 안다면서 부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1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서 병원을 일단 갔어야 됐고 유명한 전문가를 걱정되는 마음에 찾아갔었는데 그때마다 큰 문제가 없고 정상에 가깝다고 말을 해주셨는데 믿고 싶었지만 보면 볼수록 이상행동이 늘어갔어요. 아이 컨택 그리고 호명,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지 않았고요. 저희가 아기들한테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우는 척하거나 아파하는 척하거나 해도 전혀 공감이 안 됐었고 인지적으로도 문제가 점점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16개월 이후에는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지시 수행도 전혀 되지 않았었고 무발화였어요. 말을 하지 못했었어요. 간다. 안녕. 가온이 안녕. 가온아. 병원이나 전문가들은 계속 정상에 가깝다고 단순 지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지만 저희는 계속적인 그런 증상 때문에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가온아 엄마가 먼저 뛴다. 뛰어. 하나, 둘, 셋, 컷! 아이고 떨어졌네. 하나, 둘, 셋, 컷! 아이고 좋아. 가은아, 아빠 봐봐. 사랑해요. 이쁜지, 꽃받침. 사랑해요. 잘했다. 자, 이거 다 해. 아이의 행동이나 모습을 봤을 때 자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의 말이 저희보다는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럼 자폐가 아니면 뭐지? 라는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치는 키워드는 자폐였어요. 인지적으로 장애가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한 증상이 미디어 증후군과 장누수 증후군이 가장 가까웠어요. 그래서 영상을 아이한테 차단을 했고 장누수가 호전되게끔 유산균이라든지 식단을 했었는데 같이 여행을 가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정중하게 우리 아이가 이러니까 TV를 틀지 말자. 라면은 우리가 먹지 말자. 아이들한테 빵은 주지 말자. 뭐 과자를 주더라도 밀가루가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먹이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을 근 2년 동안 지켜왔었거든요. 저희가 지킬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하니까 아이의 관심사가 부모나 좀 가족들한테 진짜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고 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있다가 유명한 교수님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만나게 됐었습니다. 달랐던 건 뭐냐면 증상을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 검사 이런 것들이 대학병원에서는 좀 많이 했었어요. 여러 검사를 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대학병원의 유명한 교수님도 한 번에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고 치료 방법 같은 게 따로 없었어요. 다시 봐야 된다, 계속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2년 정도 더 지나서 한 2023년에 결국에는 이제 장애인 등록을 할 정도가 됐었는데 잘 봐, 가온아. 엄마 간다. 안녕. 가온이 안녕. 가온아 엄마 좀 볼까. 정가온 엄마 좀 볼까. 아빠랑 같이 가. 아빠 간다. 킥보드 가져가. 킥보드 어디 있어? 가온이 킥보드 어디 있어? 킥보드 가지고 와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자폐의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을 이 병원에서 교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이미 나를 만났을 때서부터 자폐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생각하시지 않았던 아빌리파이 같은 화학적인 약물을 저희한테 추천을 하셨지만 저희가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고 마트나 레스토랑 같은 데서 아이가 아직까지는 통제가 가능하고 못 갈 정도는 아니어서 먹이지 않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대학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져서 가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상함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부모님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아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판단하고 걱정하는 것은 진짜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해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수많은 케이스를 만나봐서 저희보다는 잘 알겠지만 전문가 말에서 아이가 자폐다라는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길어서 아이한테 당장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아이한테 해주면 좋은 거, 보통 아이들한테도 해주면 의미 있는 식단이나 영양제라든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내가 인지하고 아이를 치료를 시작할 때는 그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 3세 그러니까 4세서부터는 ABA, 언어, 인지, 감통 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세 미만은 어차피 협조가 잘 안 되고 또 억지로 시켜봤자 아이한테 트라우마가 좀 생길 수 있는 나이라고 너무 어린 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 아이가 그런 치료센터를 다닌다라는 게 주위 시선에 좀 눈치가 보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빨리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 예후가 좋아서 주류의학에서는 불치병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자폐에 대해서 너무 주류의학에 목을 베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저의 의견입니다. 자폐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하는 여정에서 부모들은 좌절도 하고 많이 지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치료법을 시도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건 저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해요. 아이가 이상행동을 보이면 당연히 아이한테 좋은 식단이나 질 좋은 수면이라든지 또는 영양제 같은 것들을 챙겨주시면 아이는 나중에 치료를 할 때 매우 탄탄한 기초가 될 거라는 것을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